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인구 변화로 총선 지형이 바뀌는 가운데 표심이 정해지지 않은 2030 세대의 지지를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했습니다. 4월 10일 본투표일에 사용될 지역구 투표용지 제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역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로 사상구 선거구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후보와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 간 치열한 공약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 지역 격전지를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의료계 사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60대 이상 유권자가 사상 최다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변화로 총선 지형이 바뀌는 가운데 표심을 정하지 않은 2030 세대의 지지를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벚꽃이 만개한 캠퍼스를 배경으로 시티 투어 버스가 등장했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운동 기간 시티 투어와 도시철도 역사, 시내버스 승강장 등을 활용해 투표 참여율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정책, 공약 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내버스, 도시철도, 시티투어 버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분들은 후보자, 정당의 정책,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꼭 기권하지 마시고 투표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4.10 총선은 60대 이상 고령층 유권자가 20대와 30대 유권자 수를 사상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에 국내외 4,428만 명의 유권자가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60대 이상 비율은 31.4%로 20대와 30대를 합친 28.6%를 뛰어넘었습니다.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를 잘 못 들어봤기는 해요. 선거나 그런 정치에 대해서. 제가 지금 취업 이제 준비해야 돼서 좀 취업에 좋은 공약 있는 후보를 뽑고 싶어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 학업하느라 뭐 취업하느라 그러느라 그런 거에 이제 좀 덜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 저도 그렇고 다른 대학생들 또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부터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소멸 등으로 유례없는 총선 지형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청년 표심을 잡을 공약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관리위원회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지역구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됐습니다. 그 현장을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 진구의 한 인쇄소입니다. 윤정기가 큰 소리를 내며 쉼없이 돌아갑니다. 출력돼 나온 인쇄물은 다름 아닌 투표용지. 조금 전 인쇄돼 나온 투표용지입니다. 유권자들은 오는 4월 10일 본투표 날 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게 됩니다. 투표용지 인쇄의 특징은 일련 번호가 부여되는 겁니다. 한 인쇄면에 나온 투표용지마다 각기 다른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는 투표지 관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실제 투표 시엔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 번호가 제거된 용지가 교부되기 때문에 비밀 투표가 보장됩니다. 또 투표용지 인쇄 과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현장에서 관리 감독해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회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지금 해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투표 때마다 하는데도 매번 할 때마다 또 새롭고 또 긴장감도 되고 항상 조심스럽게 투표 용지에 또 혹시 뭐 잡티나 있을까 또 불량이 날까 하는 염려에 항상 새로운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이미 인쇄돼 지역 선관위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선관위는 투표용지 길이가 역대 최장인 51.7cm에 달해 경기 지역 인쇄소에서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 그리고 비례대표의 정보가 담긴 홍보책자 등 선거 공보를 각 가정에 발송했습니다. 이와 함께 2일부터는 선상투표가 시작되고 오는 5일과 6일은 사전투표일로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상투표가 4월 2일부터 5일까지 실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상투표에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어선 등 308척의 선박에서 승선 중인 선거인 2,050명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선상투표 개시일 전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의 경우 승선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면 4월 10일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40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현역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로 선거 초반부터 관심이 높았던 사상구 선거구는 2명의 후보가 치열한 선거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 배재정 후보와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는 저마다의 공약을 내세워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를 박철우 기자가 만났습니다. 낙동강벨트의 주요 거점인 부산 사상구 선거구. 노후화된 사상공단 재생과 교육 여건 개선은 사상구가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4월 10일 총선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후보와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상이 부산의 16개 구군 중에 떠나고 싶은 도시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사상의 권력을 잡았던 정치인들이 사상 주민들께 무릎 꿇고 사죄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단 없는 사상 발전을 통해서 우리 사상이 살기 좋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교육하기 좋고 환경적으로 좋고 복지가 잘 돼 있는 그런 도시로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열악한 교육 여건에 대해 두 후보의 공약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배재정 후보는 교사 직무 연수와 생활기록부 전문 교사 배치 등을, 김대식 후보는 자율형 공립고 건립과 지역 내 전체 학교 전면 개보수 등을 제시했습니다. 사상을 떠나고 싶은 도시가 아니라 머무르고 싶은 도시, 사상이어서 행복한 도시로 바꾸고 싶습니다. 저는 주민들과 함께 그 꿈을 이뤄나가겠습니다. 우리 사상이 떠나는 교육이 아니라 들어오는 교육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사상의 초, 중, 고등학교를 전체 리모델링하고 또 자율형 중고등학교를 넣어서 왜 사상으로 이사 오느냐, 교육 때문에 사상으로 이사 온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제가 확실한 교육 도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7, 80년대 초 제조업을 바탕으로 부산 경제의 부흥기를 이끈 사상구. 하지만 이제는 노후화된 사상공단과 동부산에 비해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 등 변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이를 해결해야 할 적임자가 누군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 수영구에 출마한 무소속 장해찬 후보가 보수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장해찬 후보는 1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의 승리를 위해 조건 없는 단일화 경선을 제안한다며 국민의힘 정현욱 후보가 제안을 거부할 경우 끝까지 앞만 보고 뛰어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부산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다가올 총선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 지역 격전지를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등과 관련한 의료계 사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부산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상구 사상역을 시작으로 영도구를 거쳐 남구와 연제구 등 부산 지역의 총선 격전지들을 두루 찾아 국민의힘과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추가 협상의 여지도 열어두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거론하며 이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남구 용호동 LG 메트로시티 앞에서 벌인 지원 유세에서 국민 의료 시스템을 이번에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크게 우려했습니다. 또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추진되도록 나설 것이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증오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다만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의힘은 증원 숫자를 포함해서 정부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렸습니다.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부산 총선 격전지 지원 유세 이후 오후에는 경남 창원과 김해로 자리를 옮겨 유권자들을 만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줘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꼭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31일 오전 11시 40분쯤 부산 진구 가야동의 한 단독주택 2층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1층과 2층에 있던 3명이 대피했으며 작은 방과 다용도실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9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작은 방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1일 오후 5시 10분쯤 부산 동구 초량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투숙객 15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지하주차장 일부가 불에 그을려 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지하 기계실 소방 엔진 펌프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후보자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들을 알리는 벽보도 부착됐는데요. 이 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훼손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 사하구 당리동의 한 아파트 공사장. 가림막에 선거 벽보가 붙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와 시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들의 포스터입니다.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 기호를 비롯해 학력과 경력 등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유권자에게 후보자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때문에 벽보를 훼손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앞선 21대 국선에선 선거 벽보를 손과 커터칼로 찢는 등 사하구에서만 3건의 훼손 사건이 접수돼 고발 조치됐습니다. 찢거나 태우는 등의 훼손 외에 낙서를 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선거 벽보 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 선거 벽보 외에도 후보자들이 내건 현수막 등도 훼손하면 안 됩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28일과 29일 양일간 부산의 주요 도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3,400여 곳에 선거 벽보를 설치했습니다. 앞선 21대 국선보다 200여 곳 줄어든 겁니다. 한편 이번 선거 벽보 부착 업무가 민간 위탁으로 바뀌면서 업무 처리에 미숙함을 드러냈습니다. 취재진이 사하구 일대 선거 벽보 부착 지역 5곳을 오전과 오후 2차례 방문했지만 부착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전날 비로 부착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확성기 등의 음향 장비를 이용한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가능한데요. 유권자도 법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후보는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후보 등이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장소에서 확성 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도 본인이 제작하거나 구입한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확대됩니다. 소품은 길이, 너비, 높이 각 25cm 이내여야 합니다.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사진을 SNS 등에 올리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후보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부산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지원하는 이른바 스타 소상공인을 모집합니다. 공모 대상은 부산에 있는 3년 이상 된 소상공인으로 오는 15일까지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 10개 소상공인 업체를 선정해 현판과 인증서를 수여하고 3년 동안 2천만 원의 성장 지원금과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AI 디지털 기반 미래형 교수 학습 모델 발굴과 우수 수업 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부산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 사례 연구 대회를 운영합니다. 대회 참가 희망 교사는 4월 8일부터 15일까지 접수를 마친 뒤 수업 설계와 실행 관련 심사를 거쳐 7월 12일 최종 입상자로 선정됩니다. 입상자 전원은 10월에 열릴 전국대회에 부산 대표로 참여할 수 있고 연구 실적 평점점 부여 등 인센티브도 받게 됩니다. 부산시는 시청사 외벽에 게시할 부산문화 글판 여름편 문안을 공개 모집합니다. 공모 내용은 한글 25자 이내의 창작이나 문학작품의 발췌 문안으로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이달 말까지 부산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당선작은 한국문인협회 심사를 통해 결정하고 오는 6월 초부터 시청사에 게시됩니다. 가덕신공항은 올해 12월 공사에 들어갑니다. 공항 건설로 사라지게 될 대항마을에는 500여 명의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이들에 대한 이주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부산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가덕도 대항 주민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가덕신공항 착공까지 8, 9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주민들을 위한 이주 대책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덕신공항은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올해 12월 착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 떠나야 되고 다 거지가 돼야 되는 이런 마당에 왜 정부는 가만히 반감만 하고 있는 겁니까? 부산시는 저희들은 부산 시민이 아닙니까? 지난 1월 강서구청 명의로 주민들에게 물건조사가 통보됐습니다. 물건조사는 토지와 건물 등의 위치와 형태 등을 파악해 보상의 기준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보상을 우선 진행하려는 움직임에 주민들은 이주 대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며 당시 물건조사를 중단시켰습니다. 당장 물건조사는 들어온다고는 하는데 당장 갈 곳은 없고 정해진 장소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에코델타 시티 내 미분양 토지를 용도 변경해 주민들에게 분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대를 이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들은 생계 대책도 함께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항건설은 국토부 주관, 보상과 이주 관련 업무는 부산시가 위임받아 진행하면서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게 주민들 주장입니다. 부산시에서 권한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사실은 주민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주민의 의사를 갖다가 반영해서 국토부에 강력하게 좀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와 국토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며 낙석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단지 옆 암벽 일부가 무너지며 입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하구 당리동의 한 아파트, 낙석 방지용 그물이 찢겨 있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곳이 녹으며 무게를 견디지 못해 낙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뭐가 그런 소리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게 뭐야 하고 창문 여니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막. 낙석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차된 차량 석 대가 부서졌습니다. 주차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낙석 사고가 발생한 곳인데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덩어리가 좀 큰 게 떨어졌었고 그래가지고 저 차들 못 들어가게 한 거거든요. 이곳은 급경사지 중에서도 특히 높은 급경사지로 위험도가 높은 곳. 입주민들은 언제 또 낙석 사고가 이어질지 몰라 불안하기만 합니다. 푸시푸시 하면서 뭐 이렇게 연기처럼 이렇게 나더니 그렇게 스스로 이게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팽창하면서 녹으니까 이렇게. 사하구는 낙석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이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훼손된 낙석 방지망과 암벽 붕괴 방지 보조재를 다시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공사 준비를 하고 있고 일단은 11호 보조를 받아가지고 이제 저희가 응급복구 공사를 준비 중인데 일단은 아파트 측하고 소유주한테 일단 저희가 안전 이행 조치하라고 이제 명령이 나갔고요. 한편 부산시는 사고 발생 지역에 재난복구 비용 3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고 미등록 급경사지 200여 곳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부산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부산 지역의 초미세먼지 주성분은 유기탄소가 21%로 가장 많았고 황산이온과 잘산이온 그리고 암모늄이온 순이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 결과 초미세먼지의 주요 요인 중 자동차 관련 오염원이 높은 기여율을 보였다며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부산의 초미세먼지 농도 측정은 지난 2018년부터 연산동과 장림동 그리고 부산신항 등 3곳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구 서대신 4동 우리 동네 역사 알기는 지난달 30일 오전 꽃마을 구덕령 보부산길 걷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서구 주민과 동아대 학생 등 250여 명이 참가해 구덕운동장부터 꽃마을 저수지, 학장 보부산길 입구까지 약 4km 벚꽃길을 걸으며 환경정비 활동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꽃마을 구덕령은 구덕산과 엄광산 사이 고갯길로 19세기 말 새길이 나기 전까지 부산포에서 구포장을 잇는 유일한 지름길이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